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재배 및 피해 형태 관련 용어가 나와 있죠. 예, 오늘 그 다 끝나고 아마 좀 두 번째 시간 정도 끝날 거예요. 끝나고 나서 앞으로 나서서 여러분들 꼭 이 시기에 알고 가셔야 할 단어들 있잖아요. 용어들을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 자, 일단은 꽂는 분화 보이시나요? 예, 꽂는 분화. 영양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따위의 필요 조건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이다 되어 있네요. 근데 꽃눈 분화란 말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전혀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꽃눈 분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꽃눈이 형성되는 거죠. 잎눈이 형성된다, 꽃눈이 형성된다 막 그러거든요. 막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눈 분화기 그러네요. 자, 과수원에서 꽂는 분화가 자 50%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가끔씩 우리 시험 볼 때 숫자 가로 넣기 숫자 나올 수 있으니까 50%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낙과하고 착과란 말이 보이시나요? 네, 거기 보시면 저 볼게요. 낙과가 있고요. 착과가 있어요. 착과가. 낙과는 과일이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착과는 뭐예요? 착과는 다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과일의 개수 그러면 낙과 수 이렇겠죠. 달려 있는 과일의 개수 그러면 착과 수 그러겠죠. 수 개수니까 개수. 그뭐 잘하셨어요. 만약에 떨어진 과일의 무게 그러면 낙과 량, 네, 량. 달려 있는 과일의 무게 그러면 착과 량, 착과 량. 근데 이 낙과수하고 착과수가요, 단순히 지금 낙과는 나무에 떨어진 과실, 착과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뭐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커다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과일이 이렇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일이 밑에 떨어졌어요. 원래 이 나무에는요, 100개가 달려 있었어요. 달려있는 과일의 개수가 뭐라고요? 착과수. 착과수가 100개였어요. 떨어진 게 20개가 떨어졌어요. 20개가. 그러면 이 나무에 지금 현재는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80개가 있는 거죠? 100개에서 200개를, 20개를 빼니까 몇 개 남았어요? 80개. 80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를 따져볼게요. 8월 1일 날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아니, 7월 2일 날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해보니 이 나무에 120개가 달려 100개, 100개. 100개가 달려 있었어요. 이 나무에 아무런 관계 없이 8월 3일 날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낙과수가 30개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 나무에는 지금 몇 개 달려 있는 걸까요? 70개죠? 70개. 그 70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착과수 그러죠. 착과수. 몇 개? 70개. 자, 근데 9월 4일 날 강풍이 불어서 낙과수가 20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착과수는 지금 몇 개 있을까요? 50개가 있겠죠. 맞아요? 요거 하게. 이거 계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총 낙과수는 몇 개 있어요, 지금? 태풍 불었을 때 30개. 강풍 불었을 때 20개. 몇 개? 50개. 50개. 착과수가 이제 시험 볼 때는 이거 안 줍니다. 얘가 없어요. 마지막에 착과수가 몇 개 있냐 물어봐요. 몇 개일까요? 50개. 50개. 100개에서 30개 빼고 20개 빼면 되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가호 착과수 조사를 했더니 100개예요. 근데 9월 10월 20일 날 가을 동상해가 왔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동상해인데 가을에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가을 동상해는 과일이나 잎이 얼어서 생긴 피해예요. 서리에 의한 피해, 서리에 얼어서 생기는 표적인 피해인데 얘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과일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달려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제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럼 이때 이 중간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아무런 피해 없는 상태 그냥 쭉 온단 말이에요. 이때 착과수는 몇 개가 돼요? 왜 100개?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섞어볼게요, 제가. 8월 5일 날 태풍이 와가지고 낙과수가 30개가 있어요. 근데 10월 25일 날 가을 동상해가 왔어요. 동상해 와갔을 때 이때 착과수는 몇 개일까요? 몇 개? 70개. 100개에서 30개 떨어졌으니까 지금 70개 남았죠? 이 가을 동상에는 그러면 30개는 아니죠. 얘는 떨어져가고 다 떨어 나갔으니까 달려있는 거 몇 개? 70개에 대한 피해란 말이에요. 70개에 대한 피해. 이 피해를 몇 퍼센트 잡아내는가를 여러분들 10월, 11월 달부터 하실 거예요. 몇 퍼센트 잡아내는가를. 다음 주에 저랑 이제 하실 겁니다. 낙과수, 착과수. 이 개념을 잘 알고 가셔야지 방금 제가 이제 낙과수 몇 개 떨어졌다 몇 개 떨어졌다 그만 계산될 수 있죠. 이 정도만 알고 이 정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 정도만. 그러면 금방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과가 나왔네요. 적과. 저번 주에도 설명해 드렸어요. 적과. 3주 연속 설명해 드린 겁니다. 적과. 적과는 하늘에 떠 있는 별만큼 별표를 치시고요. 얘는 엄청 중요합니다. 적과. 그래서 열매 속기가 정식 명칭입니다. 열매 속기가 정식 명칭.
이 적과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1번 과일이 아직 어렸을 때, 2번 과일이 다 컸을 때. 어렸을 때 하겠죠. 그래서 육아 때 하는 거예요. 육아 때. 사과, 감은 그냥 하나씩 따면 되는데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그림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있어요. 이렇게 보통 5개 또는 6개 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과총 그럽니다. 모여 있다 해서 과총. 꽃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화총 그래요. 외우실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뭐라고요? 과총.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이걸 보고 우리가 중심과 또는 1번과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것은 2번과 또는 측과 그럽니다. 2번과 3번과 4번과 5번과 또는 뭐라고 한다고요? 측과.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심과 얘는 뭐라고요? 측과. 측과. 근데 이제 우리가 냉해가 올 때, 냉해가 왔다 그러면 이 꽃이 필 때 그때 냉해 오거든. 이렇게 됐을 때는 냉해가 왔다고 피해가 없어요. 어떻게 오냐면 꽃이 피었을 때 이제 냉해가 오면 꽃이 얼어버리겠죠. 냉해는 추워 생기니까 꽃이 그 가운데가 이제 추워가지고 이제 뭐냐 활동을 못 해가지고 이제 변색이 돼버립니다. 까맣게 죽어버려요, 얘들이. 죽어버리면 수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수정이. 그러면 이제 특히나 이 중심과 1번과 얘가 제일 큰 거거든. 제일 먼저 수정된 애들이. 얘 할 때 그래 버리면 얘는 지금 수정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핀 얘들 꽃이 있어 수정되는 얘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통은 과손에서 적과를 하면 얘를 남겨요. 나머지를 따버리고. 얘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근데 얘가 문제 생겨버렸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아무래도 꼬다리가, 꼭지가 좀 짧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 얘를 따버리고 나머지를 키운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 생산성이 잘 나올까 안 나온다고. 그게 냉이라고, 그게 냉이. 그게 안 따야 될 것을 따버리는 거예요. 적과는 일단 이거 뭐라고요? 이 중시가 놔두고 나머지 식과를 따는 거예요. 일단 따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적과다. 적과. 이 적과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한 해는 많이 수확을 하고 많이 열리고 또 그 다음에는 적게 열리고 또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얘들이 냅둬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냥 냅둬버리면 적으니까 얘를 어느 정도 크기를 보장하면서 그렇게 매년 수확이 되도록 즉 해거리를 해거리가 매년 수확하는 거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수확하는 거거든요. 해거리. 그래서 해거리를 뭐라 하냐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경년 결실 그럽니다.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걸 격일제 그러잖아요. 경년제 하듯이 경년 결실 그래요. 이 해거리를 방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 방지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안정적인 수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보시면 이 나무에서 과일을 막 따버리면 안 되겠죠. 적당한 것만 따면 돼요. 적당하니까 깊게만.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의 과실을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 그걸 뭐라 한다? 적과. 그러면 적과. 해거리 옆에다가 옆에 경령결실 한번 적어보세요. 경령결실. 이 단어.
자, 그 다음에 오메 이거 커피 마신 거 소리 들어갔겠다. 큰일 났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이제? 이 적과는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 적과라는 방금 설명해 드린 거는 이제 농사 지으신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좀 편하시라고 설명해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사과압에 단감, 떫은감에 적용되는 건데, 거기에 그 상품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시험 보는 그날까지 괴롭힐 거예요. 이게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열과입니다. 열과. 과일이 갈라 터져 버리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어떤 그 과일들 많이 발생하냐면 포도, 자두, 복숭아 뭐 이런 애들입니다. 복숭아도 껍질이 그 좀 매끈매끈한 애들 있잖아요. 매끈매끈한 애들. 그런 애들. 포도도 껍질이 매끈매끈하죠. 자두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에요. 특히나 어디 많이 발생하냐면 포도입니다. 포도. 포도에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포도 과손에 가보시면 이렇게 위에만 덮어놓은 게 있어요. 비 맞지 말라고. 이게 뭐냐면 비가림 시설입니다. 비가림 시설. 이제 6월 달, 7월 달에 장마가 지고 장마가 그 장마 질 때 이제 땅 속에 수분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뿌리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해요. 그 수분이 어디로 가냐? 이 포도나 자두나 복숭아 그 과일로 간다고요. 수분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되지? 햇빛이 많이 찐다. 그럼 수분을 배출하겠죠. 급하게 배출하면서 과일이 터져버리는 거. 터져버리는 거. 그게 뭐다? 열과다. 근데 이때 열과에 들어갈 때 쓰이는 열과에 들어갈 때 대상 제가 뭐냐? 폭염, 뭐 일소 피해 뭐 이런 폭염이나 일소 피해 이런 용어를 써요. 얘가 오면 뭐가 생긴다? 열과가 생긴다. 폭염이나 일소 피해가 오면 열과가 생긴다. 오늘 제가 뭐 자료 하나 갖고 온다 했잖아요. 그거는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오늘 여기 이거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열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과실이 숙기에 과다한 수분을 흡수하고 난 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수분을 배출하면서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이다. 자, 발화를 보시면 발화 꽃이나 꽃 또는 눈, 꽃눈이나 잎눈이라 있죠. 꽃눈, 잎눈 등이 인편입니다. 인편이 1에서 2mm 정도 밀려 나오는 현상. 인편이라 할 때 그 편자 있죠? 인편.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게 인편이 뭐 생각하시면 되냐? 양파 껍질 생각하시면 돼요. 구근 위에 보시면 양파처럼 껍질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원래 이파리가 잎이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크는 애들 있죠. 그 이파리 하나 보고 인편 그럽니다. 그 생각, 양파 껍질 생각하시면 돼요. 튤립 껍질, 튤립의 그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2mm 정도 밀려 나오는 현상이다. 그 생각해 보세요. 1에서 2cm가 아니라 1에서 2mm예요. 우리가 봤을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잘. 근데 뭔 발아기를 어떻게 우리가 판정하냐고 밑에 보시면 발아기
과수원에서 전체 눈이 50% 정도 발한 시기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과수원의 나무 중에서 인편이 1에서 2mm 정도 올라온 게 50%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을 해? 못합니다. 그거. 그냥 이런 말이 있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일단 발화를 하세요. 발화. 몇에서 몇 밀리미터요? 1에서 2mm. 숫자만 보시다 그 말입니다. 자, 신초발화다. 신초발화. 그러면 신초, 당년에 자란 세 가지가 당년, 올해죠, 올해. 금년에 자라난 세 가지가 신초입니다. 세 가지가 1에서 2mm 정도 자라는 시기다. 그럼 신초 발화기는 아까 몇 퍼센트 자란다고 과수원에서? 50%. 50%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50%.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수확기, 그러면 수확기. 농지,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수확하는 시기. 수확기는 수확하는 시기를 수확기라 그러겠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확기가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신동진을 밀식 재배하면서 기계 이양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 재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동진이라는 것은 벼 품종이에요. 품종. 얘는 재배. 밀도. 얘는 재배. 양식이고요. 얘는 재배 방식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게 신경 쓰지 마. 이거 더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신동진이라는 품종을 A라는 분이 이렇게 심어서 키웠어요. 언제 심었는지는 몰라요. 신경 쓰지 마시고. B라는 분은 신동진을 일반 재배로. 밀식의 반대가 일반 재배예요. 밀식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촘촘하게. 일반은요. 넓게 재배. 일반 재배 할게요. 소식 재배. 소식 재배랑 일반 재배는 똑같거든요. 말은 똑같아요. 밀식하고 소식이 소식은 더 넓게 하는 거예요. 넓게 하는 거. 기계 이양을 했어요. 그리고 친환경 재배란 걸 했어요. 품종은 같은데 그리고 기계 이양한 것도 같죠. 얘네들은 정반대 성질이란 말이에요. 일반 재배 반대가 친환경 재배예요. 뭐냐면 일반 재배는 농약 칠 거, 약 칠 거, 비료 줄 거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농약을 무농약 또는 저농약 그리고 치는 걸 친환경 재배라거든요. 정반대 성질이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얘와 얘는 수확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수확기가. 심는 날은 똑같다 보시고 수확하는 날이 달라져요. 수확량은 같아질까 달라질까? 달라지겠죠. 수확량도. 뭐가 더 많을까요? 이게 더 많아요.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네. 밀식은 좁게 심어요. 좁게 심어. 그래서 분열 자체가 안 돼요. 새끼치기가 잘 안 됩니다. 얘가 더 많아요. 말 똑같은 조건이라면 일반 재배를 한다면이 일반 재배로. 친환경 재배가 아니라 일반 재배를 한다면. 만약 얘가 그러면 얘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재배. 예.
이제 수학기는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 뭐냐면 수학기는 그때그때 다르다. 그때그때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유실, 매몰, 도복, 절단 2분의 1, 신초절단, 뭐 침수, 소실, 소실 2분의 1 보이시나요? 예, 유실부터 소실 2분의 1까지 묶어서세요. 묶어보시고. 피해 형태입니다. 피해 형태. 자, 이렇게 볼게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할게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가지고 두개골이 어쨌다 할까요? 깨졌다 할까요? 깨졌다. 그래서 식물, 인간이 되거나 죽었다. 두 개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겠죠? 자, 얘는 뭐예요? 제일 큰 원인이죠. 식물 인간이 되거나 죽어버린 건 뭐라 그래 우리가? 결과죠, 결과. 얘네들이 결과잖아요, 지금. 결과. 얘는 원인이에요. 얘는 뭐예요? 교통사고가 직접적으로 원인에서 제가 식물인간이 내가 죽었습니까?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식물인간이 죽었습니까? 두개골이 깨져가 얘가 직접적인 원인이죠, 그러니까. 교통사고 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교통사고 나더라도 제가 안 깨지면 되잖아요. 교통사고 나더라도 제가 직접적인 머리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얘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뭐가 원인이에요? 얘가 원인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태풍이 불었어요.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수학이 안 되거나 죽었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얘는 죽었죠. 얘는 수학이 안 됐죠, 지금. 얘는 수학이 안 된 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살긴 했는데 수학이 안 된 거죠, 지금. 뭐 얘는 수학이 안 돼요. 하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저번 주에 제가 뭐라 했냐. 태풍은 보상하는 손해일까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닐까요? 보상하는 손해겠죠. 보상하는 손해로 죽어버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면 기억 안 나셔도 돼요. 고사, 주수 그런. 보상하는 손해로 일정 수준 이상 피해를 입어가지고 얘가 수확이 안 되나 죽지는 않아서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수확 불능 그럽니다. 이따 다시 할 거예요. 그걸 다. 그러면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안 부러지면 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얘가 원인이죠. 얘는 뭐가 돼요? 결과죠. 결과.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원인에 해당되는 게 거기 보이시는 절단. 글자만 보세요. 절단. 유실부터. 유실. 매몰. 도보. 절단. 절단 2분의 1. 침수.
신초절단 나는 그 보지 마세요. 신초절단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얘가 안에 있는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침수. 그다음에 소실 2분의 1 그럼 총에서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지금 외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지만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자, 태풍이 와가지고요. 비가 많이 왔어. 산사태가 났어. 심어졌던 나무가 쓸려 내려와서 쫙 떠내갔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야 몰라요. 그러니까. 떠내려갔지만 거의 잘 살 수 있겠죠. 그럼 살아있는 거잖아요. 떠내려갔지만 얘가 죽을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뭐예요? 알아요,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게 유실. 매몰은 덮여졌어. 얘가 춥다고 흙을 이불을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다 매몰. 도복은 뭐냐면, 도복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넘어진 거예요. 뿌리째 뽑혀서 넘어졌어요. 자, 넘어졌는데 얘가 죽을까요, 살까요? 몰라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넘어졌는데 우연찮게 마을 이장님이 난 나무 의사야. 나무 의사. 데리고 와갖고 살려버려. 넘어졌는데 계약자분이 에이씨 몰라. 냅둬본 거예요. 뭐 어떻게 돼요? 죽을 뻗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넘어졌어요. 계약자분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 넘어졌어요. 에이 보험 받아보지 냅둬보자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죽어본단 말이에요. 그래 도복됐다 그러면 죽어야 살아요? 몰라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절단 나무 부러져 버릴 거예요. 절단 2분의 1, 지금 2분의 1이니 절단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절단은 뭐다? 부러져 버려요. 주 가지가 부러지든가 그 주지가 부러져 버리든가 부러진 거예요. 부러졌는데 세워가지고 얘가 다 접붙이듯이 붙여가지고 묶어갖고 살려낼 수도 있고 냅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릴 수도 있고 만약에 살렸어요. 그 살린 애가 제대로 수확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죠. 그게 뭐가 돼요? 부러졌는데 냅도 없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오사조수란 말이에요. 침수 물에 잠겼어요. 일정 시간 이상 그 나무는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기공을 통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호흡을 하기 때문에 얘가 물에 잠겨버리면 호흡 자체가 안 되죠. 그러면 얘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다행히 물이 일정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볼 수도 있고. 그러면 아시겠죠? 소실은 뭐예요? 소실. 불에 탄 거. 불에 탄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인으로 인해서 나무가 죽었는지 또는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왜? 얘는 그냥 원인이에요. 원인.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결과는 뭐다? 둘 중에 하나. 조심하실 거. 이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맨날 헷갈리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도 맨날 헷갈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식물인간이 되든 죽어버린 거는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교통사고예요? 두개골이 깨져버린 거예요. 두개골이 깨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두개골이 깨진 걸로 인해서 제가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겠죠 지금. 멀쩡하게 살 수도 있고. 이게 이 가지고 결과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뭐다요? 모르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유실, 매몰, 도복, 절단 2분의 1, 침수, 소실, 소실. 지금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얘네는 전부 다 뭐다? 피해 유형이고 원인이에요. 원인. 이 원인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수학 불능이 되든가 고사가 되든가 얘가 발생한 거라고 얘가. 이 이야기는 적과전 종합, 이거 이제 적과전 종합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이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기 첫날부터 시험 보기 전날까지 괴롭히실 거라고. 요것 때문에. 요걸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거기 있는 유실이 뭐다? 유실이 그 보시면 뭐라 해야 돼? 나무가 과수원 내에서 정 위치에 벗어나 그 점유를 잃은 상태. 아이 그렇게 생각이 막 얘가 쓸려 내려가서 얘가 행방불명된 거라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른다고요. 매몰 한번 읽어볼게요. 나무가 토사 및 산사태 등으로 주간부의 30% 이상 묻힌 상태다. 매몰. 도복, 나무가 45도 이상 기울어지거나 넘어진 상태. 절단, 나무의 주간부가 분리되거나 전체 주지 꽃눈의 3분의 2 이상이 분리된 상태. 절단 2분의 1, 나무의 주간부가 분리되거나 전체 주지 등의 2분의 1 이상이 분리된 상태. 위에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있는 말은 똑같죠. 절단이나 절단 2분의 1 말은 나무 주간부가 분리되거나라는 말은 똑같죠, 지금. 그러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얘 둘이는 구별하지 마시라 했어요, 제가. 시험 볼 때는 얘만 나올 거예요, 얘만. 얘는 안 나와요. 얘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주간부가 분리된 건 똑같기 때문에. 그다음 신초절단 보시면 뭐 단감, 떫은감입니다. 예, 여기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3분의 2 이상 분리된 상태다. 침수, 나무에 달린 과실이 물에 잠긴 상태다. 잘 보셔야 됩니다. 침수는 나무가 잠긴 거예요? 과일이 잠긴 거예요? 과일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침수는 뭐가 잠긴 거라고요? 과일이 잠긴 거다. 꽃이 피었을 때는 꽃이 잠겨야 될까? 그러면 이제 수정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겁니다. 자, 얘는 침수는 뭐가 잠긴 거다? 뭐가 잠긴 거다? 일이 잠긴 거다. 나중에 보시면 침수율이라는 걸 배우는 침수된 비율이 있죠. 그걸 보고 침수율이라는데 그 앞에는 이런 말이 붙었어요. 과실침수율. 뭐 뜻은 침수율? 과일침수율, 과일침수율. 자, 소실은 화재로 인하여 나무의 3분의 2 이상 사라지는 거. 소실 2분의 1은 나무의 2분의 1 이상 사라지는 거. 화재로 인하여. 화재로 인하여. 자, 다시 해볼게요. 요거 개념 잘 보세요. 얘는 좀 이제 잔인하니까. 요 개념만 잘 보세요.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근데 얘가 죽어버렸답니다. 태풍이 와서 죽었대요. 그러면 왜 죽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왜 죽었냐 보니까 부러졌대요. 그럼 태풍은 뭐예요?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영향을 전체적인 영향이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버린 것의 직접적인 원인 뭐라고요? 부러진 거, 부러진 거. 얘가 원인이. 얘가 뭐예요? 원인에 해당되는 거 교재 보시고 한번 불러주세요. 유실, 매몰, 도복, 절단, 2분의 1, 신초절단, 침수, 소실 2분의 1이다. 나중에 하실 때는 5개 정도만 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 하시게요. 2항.